우리가 그동안에는 마음 공부가 주로 이 마음이 요란한 것, 감정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다스리는 상식력 일조를 주로 많이 공부,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일조가 아니라 이조, 우리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 것은 더, 더 어렵고 더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원리를 잘 모르니까 오늘은 사리의 연구력, 지혜력 배양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론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이제 일상생活 2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리의 연구력, 지혜력인데 진리의 눈을 뜨자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뜨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람의 그냥 육안에 있어서 형체는 알아보는데 그 속에는 모든 형체 속에는 그거를 지배하는 진리가 들어있다. 원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보이는 거지 그냥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해가 지고 이게 이렇게 하루가 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그건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이게 사고를 통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해가 서쪽으로 어디 떨어졌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알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거를 알기 위해서 명상성의 원리를 개발을 했고, 서양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보니까 뭐 지구가 돌고 태양을 돌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를 밝혔어요. 그것도 전부 그냥 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 알아낸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돼서 물리적 현상에 대한 사고는 아주 많이 밝혀내고 있어요. 지금같이 그렇게 이 학문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없었어요. 시대가 없었는데, 에, 우리가 말하면 이 과학이 아닌 우리 마음의 세계에 대한 마음의 세계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진리한 말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면 그냥 감정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진리 연마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심전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은 깨우쳐서 열어준다. 이게 마음이 어두운 거를 깨우쳐서 열어준다는 소리죠. 이 고해가 가르친다는 것 들어가지만 깨우쳐 열어준다는 이 소리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우쳐서 지혜의 광명을 열을 것인가 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알고 마음의 원리를 알고 진리의 눈을 뜨자.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 마음의 원리를 알고 진리의 눈을 뜨자. 우리 이 대종사님께서도 7살에서부터 26살까지 20년간을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26세에 대원정각을 하셨답니다. 대원정각을 하고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진리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확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 이론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이론상을 해서 이제 가르친답니다. 저기 이런 쌍이 있잖아요. 응? 우리가 이제 대종사 탄생 100주년이 있었어요. 원기 76년. 지금부터 몇 년이고, 그러면, 지금이 110년이니까 몇 년, 24년에, 34년 전. 34년 전에 원광대학교 대운동장에 한 5만 명이 모였어요. 막 서울에서 기차가 막 통째로 빌려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어? 통째로 다 빌려 뭐 20칸 해봐야 하나 칸 50명 타면은 10칸 하면 500명이고 뭐 20칸 하면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열차를 몇 대를 빌려야 되는데 뭐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막 차가 막 수백 대가 와서 이렇게 그 5만 명이 모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아예 아침부터 날씨가 부여 안개가 뺑겨 있어.
아, 왜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이렇게 날씨가 맑고, 청해야 되는데 맑고 이러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죠? 2시에서 이제 한 5시까지 했어. 그래서. 근데 2시가 돼서 이제 픽을 시작하더니, 사회자가, 저 하늘을 보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봤더니, 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성을 많이 들였으면 하늘이 감동을 제가 나타났다가 화폐가 끝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로 그걸 본 사람인데요. 예? 근데 아마 여기서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그 진리의 눈을 뜨자. 사람이 마음이 한 정성이 들어가면 이 천지가 감흥을 하는 거예요. 천지에 감흥이 있어요. 허공이 천지란 뭐냐면 땅도 천지지 허공도 천지야. 하늘은 허공이고 땅은 이 하늘 허공이 감흥을 한다. 허공이 감흥을 한다.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면 한번 그 진리의 세계로 한번 여행을 가보자. 진리의 세계. 사람이 공부하면서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요란하지 않게만 하는 그런 공부는 아주 첫 단계고 진리의 세계를 안을 수 있는 그 눈을 떠야 된다. 예, 부처님도 금강경에서 5가지 눈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6가지 있는데 그 눈을 진리의 눈은 해안부터 진리의 눈, 해안부터 밝혀서 이렇게 나가자 이거예요. 이 세상은 일과 이치의 일과 이 세상은 뭐로 돼 있냐? 일하고 이치로 돼 있다. 일이라는 건 사람이 들어서 하는 일이고, 이치라는 거는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우주 자연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남, 밤낮이 바뀌고,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말하고요. 또 사람이 뭐 진리가 있냐면, 태어나면 누가 시키지 않는데 저절로 자라나. 누가 시키지 않는 저절로 죽어가. 그게, 그게 진리가는 누가 그렇게 시켰어? 나는 그동안 태어나서 있었는데, 어째 일이 바빠갖고, 무슨, 시간 가는지 몰랐는데, 어느 70년이 지나간 거야.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래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젊을 때는 누가 하지 않는데, 나날이 자꾸 이렇게 자꾸 커져. 몸도 커지고, 생각도 좋아지고 하더니, 지금은 날이 갈수록 이게, 뭐, 약해진단 말이에요. 몸이 헛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누가 그렇게 하냐.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60을 살으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갑, 61세면 한갑인데 만 60세 엄청난 잔치를 했어요. 우리는 잔치 많이 봤대요. 잔치를 하면, 시골에 잔치를 하면 천막을 탁 쳐놓고, 먹을 걸 엄청 해. 동네 사람이 처음 봐서 그걸 먹고 가는 게 잔치라는 게 뭐냐면 그때 와서 밥도 먹고, 뭣도 먹고, 떡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가. 그걸 하려면 준비를, 엄청 해갖고, 한갑을 이렇게 가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한갑을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한갑을 하는 걸 봤었는데, 어느새도 사람이 늘어서 요새 60은 노인도 아니에요. 노인도 아니에요. 노인도 아니고 그냥 80이나 돼야 노인이라고 그러지요. 한 20년이 그냥 80도 그냥 살았어요. 우리 증조 할머니는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지금은 88세는 보통 있어요. 100세도 있고. 이것이 누가 그러냐. 자연의 이치가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부처님이 다 얘기해 놨어요. 나이가 차차로 늘었다 이렇게 많다 다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무엇이냐? 사람이 생이라는 것은 일과 이치 속에서 났다가 일은 하락을 고요 이치는 이라고 그래요. 일과 이치 속에 났다가 일과 이치 속에서 살다가 일과 이치 속에서 죽어서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다시 난다 이게 사람의 이치예요. 사람은 일하고 이치 아닌 거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고 이치 속에서 살고 한다. 그런데 이 일과 이치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 일과 이치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책을 갖다 불경이라고 하고 성경이라고 하는데 진짜 경전은 이 세상 만물이 다 경전이다. 이 세상이 전부 일과 이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옮겨놓은 게 불경이고 성경이지 이 세상 모든 것은 일과 이치로 돼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알지 못하면 진리에 봉사합니다.
이를 몰라요. 이치를 모르면 진리의 봉사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진리의 눈이 밝았느냐, 진리의 눈이 어둡냐 하는 거에 한 분을 따져봐야겠다. 이거는. 일과 이치는 우리 인생이 떠나지 못할 싶은 관계.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다. 일하고 이치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전공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일과 이치를 배우질 않아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고 어떤 대상의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그 중에 일부인 과학적 지식, 학문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 일부만 갖고 고기만 밟은 거예요. 세상 전체를 모르고 일과 이치는 아주 전혀 모르고 그 중에 일부만 분석해서 그것만 갖고 알고 살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둡게 되고 이게 암울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혼돈으로 가고 암울하게 되고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은 일과이치 경제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수양해서 정신이 통일됐어요. 온전해. 그걸 일심이라고 해요. 우리 정신이 통일되고 정신이 온전한 일심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에서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걸 구별하지 못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알지 못해. 어떤 것이 이로운지 어떤 것이 해로운지 일이라는 건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거 네 가지로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 어떤 게 이로운지 어느 게 해로운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진리를 보는 몽사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을 하면 이로운 게 돌아오고 그런 일을 하면 해로운 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죠.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옳고 이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러고 해야 되는 것만 해야 돼.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몰라.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지를 몰라. 그러면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만 갖게 된다. 그 앞에 어찌 고통이 없으리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것은 취하고 그러고 해야 될 일은 놔버려야 되는데 응? 그러고 해야 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지는 못해. 응? 그러니까 그냥 해로운 것을 이로운 줄 알고 자연 지 맘대로 살게 된다 이거예요. 살게 된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일로 하는 게 뭐냐면 자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연하고 예를 들어서 바깥은 추운데 여름 옷을 입으면 못 살잖아요. 자연이 추우면 더운 겨울옷 입어야 되는 게 이게 옳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더우면 여름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거 정도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밤이 되면 뭐라고 밤이 왜 될까요? 밤이 되면 모든 동물들도 들어가서 잠을 자. 그래서 이게 말하면 정신을 수양한단 말이에요. 잠을 자면서. 동물도 이거 모두 천지 만물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게 곡식들도 식물도 딱 잠을 자고 있어. 낮이 되면 피어나서 활동을 해갖고 막 탄소 조화장을 하고 동물들도 활동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조화예요. 그런데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녁이 되면 일찍 하다가 너무 늦게 한 10시쯤 되면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려고 하면 일어나야 돼요. 5시나 6시 일어나야 돼.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자연하고 순화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 건강도 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하는데 이게 요새 어떻게 된 게 그냥 잠을 2시에 자고 일어나길 12시에 일어나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자연하고 거꾸로 가니까 이게 쌓이면 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암이 많고 뭐가 많고 나이가 먹으면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자연하고 위배돼서 살았어요. 자연하고 위배돼서. 이걸 이렇고 해놓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면 그냥 때가 되면 자고. 나는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대학생 때부터 10시만 되면 자고. 근데 안 돼. 이제 학교가 바쁘니까 그냥 적어도 11시에는 자야지. 뭐 하다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내일 뭐 졸업하는데 막 안 봐주면 졸업 못하게 생겼지. 가서 내가 봐주는 거지.
그래도 하다 보니까 늦는데, 그러니까 건강은 안 좋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밤낮이 거꾸로 바뀌어갖고, 아니, 새벽 2시까지 일하다가, 이렇게 되면, 처음에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 정신력이나 뭐가 다 해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찰나찰나 몸과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죄고로 대한다. 죄고로 대한다. 그, 그렇죠. 남을 해치면 어떻게 되겠어? 해가 나한테 돌아오고, 남을 좋게 하면 이익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이걸 모르고, 남을 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건 이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고해가 쌓이는, 뭐, 설마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엄청나게 고해가 쌓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습관이 돼갖고, 젊은 나이에 그냥 잘못하는 게 습관이 돼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막 참 이제 붙들리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판을 해서 이 세상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검사가 바쁜. 변호사는 사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데 검사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죠? 판사도 바쁘고 엄청나게 많이. 변호사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도 할만해요. 할만한데 검사가 제일 바쁘고 판사도 바쁘기 바빠요. 그래서 우리 정검사가 여기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12시가 되면 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상사가 야 너는 땡하면 나가냐? 그러는데 12시 땡하면 나가냐? 좀 더 일을 하시. 아이 그러니 얼마나 바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검사가 일이 적어야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의사가 적어야지 이 세상이 좋은데 의사는 자꾸 늘어나고 몸이 아프니까 검사도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것이 고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다음에 이 우주는 뭐로 돼 있냐? 대소유무로 돼 있다. 이게 뭔가 이 대소유무라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참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 아니, 보면 막 생물학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 있어. 근데 그걸 탁탁 외워. 뭐, 원소가 몇 가지, 100가지가 있는데 막 외우고. 엄청 대수인문은 간단해요. 근데 이걸 말하면 어렵대요. 뭐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를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대라는 것은 우주 만유를 한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면 한눈으로 딱 보면 아, 이거 몇백 명 왔었다. 이렇게 되잖아. 분위기가 어떻다. 이게 알잖아. 그렇죠? 그게 대라는 거예요. 뭐를 통째로 보는 걸 대라고 해요. 소라는 건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게 과학은 소에 해당해요. 나눠서 분석하는 거고 도학은 전체를 한목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를. 한의사는 대자리를 두고 공부해갖고 그냥 몸의 조화를 갖고 이렇게 하고 양의사는 소자리를 해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대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고 소라는 건 전체를 나눠 보는 거고 유무라는 건 전체와 개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는 대소유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있고, 개체가 있고, 그것이 대소유물로 변하는 것이 이게 우주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는데, 이게 어렵다 그래요. 대소유물가 어렵다는 거예요. 추나추정이 바뀌고, 풍문호로가 바뀌고, 택로병사가 바뀌고, 흥망성쇠. 세상에 내가 옛날 역사책을 보면 내가 의심을 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왕조가 쓰면요, 한 3, 400년 가면 또 없어져. 새로운 왕조 없어. 왜 이렇게 될까? 왕조가 한번 생기면 오래 가야지. 몇천 년 가야 되는데 왜? 한 400년 되면 그냥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500년 간 거는, 중국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말하면, 그, 주나라가 한 700년 가. 700년. 응? 진시황이 통일할 때까지 700년 가. 근데 500년은 제대로 가고 한 200년은 이렇게 하고 옛날에 있던 은나라, 상나라 다 500년씩 갔어요. 응? 500년씩 갔거든요. 그래서 주나는 700년 갔고 우리나라는 500년씩 가. 신라는 1000년 가고 고려는 500년 가고 여기 또 550년 더 필요해요. 고구려도 한 700년 갔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든 나라가 생겼으면 그냥 여러분이 가지.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해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에 부패가 생기고 뭐가 망해버려. 저절로 그렇게 생겨. 참 묘하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거기에도 변하는 법칙이 있다.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생로병사나 어떤 나라가 흥망성쇠나 어떤 기업이 흥망성쇠나 전부 이게 변화로 돼 있는 거예요.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 변화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면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허위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허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항상 험한 데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해도 다 실패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실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십이예를 알아서 인간사를 잘 운전하고 대소유무를 알아서 우주의 원리를 알을 때 진리의 눈을 뜬 것이요. 그것이 그 앞길이 열립니다. 이게 대부분의 세상에서 참 성공하고 큰 세상에 큰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밟은 거예요. 사리가 밟은 거예요. 인간의 시비와 하늘의 대소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 있냐?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욕심이 치성해졌어요. 욕심이 자꾸 많아졌어요. 심정 개발이 공부가 아니면 욕심을 한국 갖지 못하고 욕심을 한국 갖지 못하면 이 세상은 평화가 없다. 지금 이 세상이 욕심이 치성하단 말이에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욕심이 치성하니까 그게 전부 다 이 사회적 부조리로 나오고 범죄로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빨리 이걸 공부를 해갖고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었다. 일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욕심에 걸려서 이 욕심 때문에 옳은 것을 그런 것을 옳은 것을 그런 것으로 보고 옳은 것을 그런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진리의 봉사라고 합니다. 누구지? 여기 이름 뭐? 예? 사. 몇 시에? 아, 요즘 옛날에는 그 어떻게? 아, 11시에도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자면 지금은 건강하지요. 젊으니까. 건강한데 나이가 먹으면 그게 쌓여서 되는 거예요. 쌓여서. 미리부터 이렇게 조심을 해야지. 몸인데 건강한데 무슨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순식간에 20년 가고 순식간에 30년 가고 나도 나이가 먹고 그때 같은 아무리 병원에 고치라도 고치질 않아 젊을 때부터 쌓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일찍 자는 게 옳은 것은 그런 것으로 그런 것 옳은 거 이게 뒤집어서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으면 뭘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전공을 달리는 게 옳은 거죠. 그냥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노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가서 야 대학 내 자유를 열심히 놀아보자. 이걸 옳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기 홍대에 여기 이 대학 가면 엄청 사람이 많아. 왜 거기가 번화가가 돼야 돼? 응? 그 대학교 앞에는 서점이나 돼야지. 왜 옷가게니 무슨 가게니 막 이게 뭐예요? 신촌 거기하고 홍대 앞은 엄청 발달해도 어떻게 대학교 앞으로 그렇게 발달을 하고 있어 그게. 거 가서 뭐 커피 먹고 뭐 하고가 가장 옳은 걸로 생각하고 그 공부에 들어 공부하는 걸로. 근데 고대 앞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없어. 식당만 있어. 식당. 서울대 앞에는 없어. 아 그러니까 이 학교 앞에 좋은 뭐가 이런 거 들었으면 그건 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대학교는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게 뒤바뀌었단 말. 나만 이렇게 하면 해가 되고, 그렇죠? 남을 좋게 하면 내가 이로운데, 남을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지고, 나만 이렇게 하려면 안 좋은데, 나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봉사란 말이에요. 이게 또 봉사다. 이렇게. 응? 살면 다 죽어가고, 이게 원리요. 근데 평생 살라고만 해요. 어? 이게 봉사란 말이에요. 잘 죽으려고 해요. 잘 죽으려고 해요. 고의. 응? 잘 죽으려고 해야 어떻게 하면 잘 죽겠어요. 여기 뭐 어떻게 하면 잘 응? 죽을 때 잘 죽는 거. 죽을 때 제일 먼저 가져가는 거.
항상 마지막 목표를 맞아, 모습은 뭐 누가 사진 찍어서 그거 뭐 염라대왕한테 가서 주나? 웃으면서 죽으면 염라대왕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 그게 아니라 착이 없이 떠나. 착, 착이랑 어디에 끌리는 데가 없이 떠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바 없이 그 자리에 딱 멈춰야 돼. 끌리는 바 멈춰만 죽더니 말리 딱 멈추면 그냥 선대로 가는 거고, 그때 막 끌리는 마음이 있으면 악도로 떨어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죽는 날 가서 끌리지 않고 하려도 안 돼요. 저도 그동안 끌렸으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죽는 연습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안 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차기 좋은 줄 알고, 어디 끌린 게 좋은 줄 알고, 끌리면 이게 좋은 거야. 하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뭐라고 해요? 존머는 뭐예요? 네? 그, 옳은 거를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옳다고 생각하면 뭐냐니까. 그게 그 봉사지, 그게. 눈이 봉사가 아니라 마음이 봉사라, 이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이 착은 나를 해치는 거고,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착이랑 그냥 근처도 오지 말래야 돼. 근데 그냥 착심을 갖고 거기 끌려갖고 열을 내고 있으면 그게, 오, 그런 걸 옳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봤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지. 앞으로 그냥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지난번 토요일에 응? 여기 선빵을 안 오는데 여기 선빵 안 오면 좀 뭐 안 좋을 건데 이렇게 내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지가 한다는 어떻게 그럼 잘 있더라. 그랬더니 이게 와야 되잖아요. 오는 게 옳은 거고 안 집에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생각? 맞았는데 거꾸로 생각했잖아요. 집에 있는 게 옳고 그래 예?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대학교 예. 수업 그랬구나. 수업에서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줘야지 저쪽에서 오는데 나는 주지 않고 오기만 말한다. 뭔가 나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참 좋은 걸 줘. 줘야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오지. 난 하나도 안 주고 바라기만 해.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진리 어긋나죠. 이게 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아무도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나만 좋아해라고. 안 되잖아. 나도 뭔가 이렇게 잘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과법칙이 있을 거예요. 선은 선과 선한 일을 하면 선과가 돌아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화가 들어오는데 악한 일을 해놓고 좋은 게 돌아오길 바란다. 악한 일을 해. 이게 전부 거꾸로 너무나 많아요. 거꾸로 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복이 오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진리의 눈을 뜬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사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리 연구. 그래서 사리 연구를 오래 하면은 천만사리를 분석하는데 어떤 문제를 분석해도 걸림없지 않은 지혜의 힘이 생겨서 연구력이 생긴다. 우리의 목표는 지혜의 힘, 연구력을 얻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딱 보면 연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어떻게 돼요? 창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어떻게 뚫고 그냥 길을 알면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오는 거지. 사리 연구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 근데 연구를 할 줄은 몰라. 그래서 오늘은 연구하는 방법을 한번 배우자 이거예요. 연구는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 힘인데 일과 이치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힘이에요. 밝게 분석해서 빠르게 판단해야 되고 어떤 문제라도 걸림없이 알아야 되고 대소임의 이치를 받아가 시비하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출가이나 하는 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과 이치 사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단한 모든 일의 시비와 이치의 대소임을 깨달아 알자. 진리의 눈을 뜨자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뜨자. 이렇게 봐요. 그게 사리연구는 뭐냐? 마음을 찾아 밝히자는 것이요. 그렇죠? 마음을 알고 진리의 눈을 뜨자는 건데 어떻게 뜨냐? 이게 진리의 눈을 뜨자. 의심을 걸어서 가려야 돼.
단련을 해야 돼. 그래서 깨쳐야 돼요. 이 깨쳐야만 되는 거예요. 깨치는 거는 사색해서 궁글려야 되는 거예요. 사색하다 궁글린다. 그래. 그런데, 봐요. 내가 뭐가 잘 안 된다 그래. 아이, 나는 마음공부가 처음 하다가 잘 안 된다고. 근데 그거는 수양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연구력이 부족해.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럼 왜 그렇게 될까? 그 의심을 탁 끌어서 공부를 해도 깨쳐야 돼. 깨치면 돼요. 안 깨치고 그냥 대충 이럴 것이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깨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쳐야 돼요. 이거는 사색을 해야 돼, 사색. 사색이란 건 어떤 문제를 딱 붙들고 그냥 답이 나올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색이에요. 그래야 진리를 깨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원불교는 화두가 있죠, 화두. 2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만법계란 이렇게 하죠. 그 무슨 만법이 하나에 들어갔다 하나 그 어디로 들어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향타원님이 벌써 한 4, 50년 전에 야, 너희 만법계를 이렇게 같이 한번 연구해봐라. 그랬어요. 나 그때부터 계속 연구를 해요. 그냥 무슨 모르겠어. 근데 그냥 계속 연구를 하면 어느 날 그냥 어쩐지 모르게 알 것 같아요. 어쩐지 모르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를 해요. 연구를 탁 해요. 근데 제일 모를 게 뭘까요? 제일 어려운 거. 대서에 뭐, 만법기류보다 더 어려운 게 있으면 뭘까? 뭘까? 참, 이건 다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사람 마음 조금 틀렸는데, 여성의 마음. 난 잘 모르는 게 여성의 마음 엄청 어렵더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기 교화선상에 나가려면 여성의 마음. 아, 이건 나 참. 이걸 모르면 어디로 가요? 고해 속으로 빠져. 여성의 마음이 뭐다? 합리적이야. 합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탈이 연구를 하라 이거예요. 모르죠. 여성이 왕도 모르고 다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했더니 웬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의심을 걸어서 공부해서 깨쳐라. 의심을 걸어란 말이야. 뭐가 안 되면 의심을 걸어. 연구해란 말이야. 연구를 해갖고 깨치라 이게. 나도 이제 이거를 보면 이거 이게 처음에 세타매를 잃었을 때 대산용사 기운으로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어. 그대로 갔으면 됐어요. 그냥 기운도 있고 사람도 응하고 막 엄청 응해. 한없이 거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뭐 빨리 다 나가버려. 뭐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가 찾으려고 그래. 아유 이거 그냥 갔으면 다 엄청 잘 됐어. 지금 막 세계적으로 퍼졌을 건데 그거를 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 어이구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놓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번 이 기분이 약해진 걸 다시 올리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올라갈까 생각해서 공부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은 첫 술에 있는 거는 그걸 걷어내라고. 첫 술에 처음에 확 올라오는 거 걷어내라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게 진짜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 되는 거, 안 됐다 할 수 없으니 걷어내고, 그냥 그 다음부터 잘 되는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리 연구를 해갖고, 이제 이걸 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는 진리를 이거 갈고 닦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사람이 연구력이란 거는 어려운 것을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 뭘 하는데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교전도 많이 읽어서 아는 거예요. 교전 다 읽어서 다 아는 거예요. 정전도 엄청 여러 번 읽고 막 번역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건데 또 한번 정통을 읽어. 그러면 거기서 한 게 생겨요. 다 아는 거를 갖다 또 읽어봐. 그러면 큰 묘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경험 없어요, 누구? 우리 참님. 내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읽어보고 연구를 하면 이건 묘한 게 생긴다니까. 그렇죠. 여기 뭐요? 음식 할 줄 알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연구하면 뭐가 생겨요?
그럼 묘미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다 있어요. 은원이도 안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다 아는 건데도, 아, 한 번 더 공부해보자고 연말하면, 이옛 정전을 또 보고, 막, 영마, 야, 여기 묘미가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아는 거를 또 가르라, 이거. 가르라, 이거예요. 매끈매끈해 빛이 날 때까지 가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의 묘리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막 하고, 중학교 들어가면 다 반이 이렇게 해갖고, 뭐, 제대로 이제 선생님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학교 갔다 온 복습을 한번 해. 너트 한번 봐. 나 일주일에 떠봐. 떠봐. 한 네 번쯤 봐. 이렇게 한 번에 대충 다 외웠어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다이어 외워. 그러면, 요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공부의 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와, 아, 이거는 시험 선생님이 요거 내가, 이 다 보여요. 선생님, 뭐 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선생님 말하는 중에 그게 다 들어있어. 들어있기 때문에 아는 것들 더 연마하면 그 묘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덮어놓지 말고 또 연구해보라. 또 연구해. 또 연구해.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르는 건 어떻게 돼요? 배워서 할 줄 알아요. 궁굴려서 깨치는 게 있고 배워서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스승과 제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막 책 갖고 독학하면 안 되고 마음 공부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요. 스승한테 배우고 묻고 배우는 속에서 진리가 얻어집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불교는 부처님 때부터 스승 제자로서 200, 3천년 내려온 거예요. 아, 기독교도 그래. 스승 제자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스승 제자가 있어 진리를 묻고 배우는 한 사이에 깨쳐진다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배워놓은 참지혜를 어둡지 않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어둡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 개. 하나는 어떻게 모르는 거는 의심을 걸어서 깨치는 거고, 또 하나는 배워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는 거를 그냥 계속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리용 방법의 그 묘리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외워갖고 이대로 실천하면 이게 진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좋아. 근데 실천을 안 했거든. 안 하면 나도 이제 이걸 보고 아는 걸 공부하고 모르는 거는 좌우간 법회 시간은 빠지면 안 돼.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법회 시간에 빠지면 안 돼. 법회가 있는데 나 오늘 피곤해. 아니 워크숍 했는데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야 이렇게 했지. 그리고 또 너 나와야 된다. 그러면 또 나 힘들어 죽겠네. 우선이 또 나왔네. 불평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 어, 예, 그랬다가 들렸다가. 그래도 그래. 그 다음에 배워놓은 걸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음이 밝아졌어. 근데 거기 지속되게 해야 되는데 집에만 가면 며칠 있다 없어졌어. 요거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그래요. 예? 항상 뭐 녹음한 것도 듣고 책도 보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없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동할 때는 어떻게 바깥으로 묻고 배워서 지견을 넓힌다. 외학지식이에요. 좌우간 외학지식이에요. 세상에요. 동네에서 반장만 할래도 보통 사람보다 뭘 알아야 돼? 지식이 많아야 돼. 그 동네를 많이 알아야 돼. 그 이장이라고 해. 구장이라고 해. 옛날 구장. 구장, 이장, 이장. 리장. 이장이 되려면 상당히 그 동네는 좀 대충 다 알아야 돼.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우리 여기만 절대 모르면 안 돼요. 면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 그 면에 있는 거 대충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도지사가 되려면 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면 더 많이 알아야죠. 성인이 되려면 얼마큼 알아야 돼. 세상만 나를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공자님 보면 엄청나게 박식해.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어떻게 이랬더니 뭐 별별 걸 다 알아요. 별별 거. 그 부처님은 별별 걸 다 알아요. 거기에 부처님 가다 말고 미소를 지어. 그래. 왜 그러십니까? 여기가 전생에 어떤 부처님이 설교하던 곳이다.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별별 걸 다 알아. 묘지를 갔더니 어떤 뼈 뺐다고 나왔어. 응? 그랬더니 너 이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여성 거다.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여성의 뼈는 약간 껌쓰리합니다. 어? 애들 키우느라 너무 고생해서 껌쓰리합니다. 내가, 그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밝은 게 아니야. 좌우간 성자들은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외학 지식학, 아는 것만 해. 근데 안으로 의도 성리를 연마해서 진리를 깨쳐야 돼요. 의도와 성리를 연마. 반드시 의도 성리를 연마해서 진리를 깨쳐야 돼요. 사람이 마음속에 의도를 연마하는 것이 없으면 빈 껍질이에요. 아무리 가도 진리는 못 깨쳐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친 사람의 소유예요. 깨친 사람의 소유예요. 깨치기만 하면 남이 안 알아줘도 돼요. 내가 진리를 깨쳤으니까. 다 세상이 알아줄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하면 묻고 배우고 스승과 제자 묻고 배우고 생각해서 국물리고 그 다음에 안 것을 수행을 해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증거를 잡는데 그 일 그 일에 하루마리를 구해 순서 있게 하자. 이게 일상승려법이야. 그 일 그 일에서 연구해서 그럼 이 책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일 그 일 연구해서 순서 있게 하자. 그 일 그 일 배워서 알고 마음을 밝혀서 진리를 깨닫자. 그 일 그 일 배워서 알고 연마해서 진리를 깨닫자. 이게 일상승려법의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사색수종 이 세 가지. 견문사색수종 이것이 뭐예요? 진리를 깨치는 길. 견문이 뭘까요? 100원 견문이 뭘까요? 보고 듣는데 첫째 성경현 좋은 불경책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또 세상 만물을 보고 듣고 스승과 제자가 보고 듣고 가르치는 스승이 제자를 키울 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제자가 스승이 제자 생각하는 10분의 1만 되면 도를 스승이 제자 생각하는 10분의 1만 되면 도를 깨친다고 했어요.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도 밥은 열심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자 스승이 훈습을 해요. 많이 뭐 가르쳐주고 뭐 한다고 해서 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다 길을 봐서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스승. 서하는 스승 제자가 있어요. 없죠. 학교 교수님은 스승이지만 마음 공부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스승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학교 교수님이 헤어지면 그냥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원리를 깨쳐야 돼. 그러면야 어디 가든 하는 거야. 마음의 원리를 깨쳐야 돼. 그래도 여기서 그냥 한 1, 2년 있으니까 뒤에서 주사 들은 거 조금 있죠.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세상 가면 아주 환영받아요. 여기도 그래서 주사 들은 게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 청년의 교무님이 나이 될 때까지 네가 세상해라 하고 아주 들어서 신용을 땄어요. 주워들은 게 돼갖고 그렇죠. 근데 사색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고 다른 진리를 깨치게 되고 영생의 크고 넓은 길을 알게 된다. 근데 마지막은 수증. 그 안 것을 닦아서 증명해요. 닦아서 증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3대 이 요소예요. 사리 연구의 방법.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에는 강연,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장식응서 2조, 3조, 4조 이렇게 있잖아요. 응? 그걸 이제 일상생활법이 있는데 이제 그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쳐야 해의 원천수가 나온다. 깨치지 못한 데서는 그냥 어디에 주워 들은 거, 책 속에 있는 거 그거만 나지 분별만 나오지 안 된다 이게요. 깨쳐야 된다. 뭐 어떻게 해? 음식하는 거 깨쳤잖아. 네. 음식하는 거 깨쳤어. 그래갖고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음식할 때는. 그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거기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래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계속 연구하면서 맛을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구나. 남도 모르는 묘미가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음식하면서 그 연구를 하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날까요? 음식 못하게 하면 병 나요. 아빠가 너는 공부만
마음공만 하고 자선만 하고 음식 못 쓴다. 이래놓으면 병나. 그러면 저기는 뭐가 제일 전공이? 응? 아, 뭐지, 이거? 탐색법? 응? 요새 뭐해, 그거? 아, 비파기 탐색하는 거, 탐색하는 거 있잖아. 아, 소파. 초음파 탐색, 그게 전공 아니에요. 그래야 그 엄청 해가 그거는 좀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 연구 안 했대? 막 어려울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연구를 안 했대? 그냥 기회만 되면 나와요? 아니, 절대 아니잖아요. 응? 연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국문과예요, 국문과 출신, 국문과. 국문과 출신인데, 어느 날 이제 서울 시내에서 그 시 같은 걸로 그 경연대회를 했어. 근데 갑자기 1등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남교장이 상을 저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엄마 국문과구나. 전공하는 게 안 없어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능한 게 있어야 돼. 내가 음식에 능하듯이 마음공부에 능해야 돼. 찬미는 뭐가 능해? 어, 머리, 난 잘 알아. 한 손으로 일어 엄청 능하더라고. 그것도 있고, 뭐, 잘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회사 가도 뭐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하는 게 없으면 여기서 마음 공부를 아주 전공을 하고, 마음 공부 전공하면요, 온갖 것에 다 환영을 받는다니까. 환영을 받. 여기 한번 끝나기 전에 본인이 있죠? 전부치기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죠. 잊어먹었어, 안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그럼 전무치는 하려면 뭐, 어떻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성이 있어. 뭘까? 어? 아, 그렇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성은 뭐예요? 착심이 없어야 돼. 아니, 착심이 없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내가 교무치 하려면 착심을 과감하게 놔버려야지. 그 착심이 있으면 아무도 교문이라고 인정 안 해. 그렇죠? 그렇죠. 배우려고 해도 안 해. 착심이 없으면 뭐 키가 적어도 괜찮고 뭐 아무거나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교무치 하려고 했으면 앞으로 그 갈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라지. 응? 그래도 여기는 나한테만 오면 환해져. 어? 환해졌잖아요. 이거 참 이상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와서 나한테 오면 컵박컵박 하면 그냥 막 갑자기 왔대. 그래서 와서 잘 배워갖고 마음의 이치를 깨쳐서 깨달아갖고 들어가야 돼. 응? 그러니까 착심도 넣고 욕심도 넣고 뭐또 돈 버는 것도 넣고 그렇게 해갖고 인성을 갖추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청년을 공부하는 그렇지. 앞으로 한번 해봐. 그럼 나는 이게 한번 해봐. 나는 착심을 다 놓고 전부 출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봐요. 그거 안 하면 하기 싫은 거야. 응? 나는 뭐, 핵심을 다 아니 모든 일을 붙여야지. 나는 모든 것을 추천을 받았고 응. 추천하겠다. 전부 출신의 길을 가겠다. 응. 네, 전문 추천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아이, 좋았어. 맞아. 알았지. 또 이제 일주일에 봐야지.